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1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4년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숫자를 엄청나게 부풀렸던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당일 참관인단이 개수한 사전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입력했던 충격적으로 부풀려진 충격적인 그 조작질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자 숫자 충격적으로 부풀려진 이런 부풀리기는 전국에서 이루어졌죠. 작게는 수십 표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표를 조작질했던 선관위. 오죽했으면 참관인단 그분들이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공개를 다 했지요. 본 투표는 어땠습니까? 전국에서 터져나왔던 가짜 투표 용지들, 컬러가 다른 가짜 투표 용지와 길이가 다른 부정 용지, 일련 번호를 절취하지 않은 수백 장의 가짜 투표지들, 오죽했으면 신권처럼 빳빳한 수백 장의 가짜 투표 용지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정강훈 목사님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번 4.10 부정선거로 압승을 한 범야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기댈 수가 없으며 이런 4.10 부정선거로 범야권 압승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제2의 4.19 국민대혁명, 제2의 5.16 국민대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 그때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 칼을 뺄 수 있다라고 강조했지요. 자, 지금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척결 최상의 시나리오, 서석구 애국 변호사 미래 대예측.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영상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석구 변호사님이 그 전에 2020년 4.15 부정선거, 또 그 전에 태극기 집회, 정말 애국자 중에 진짜 애국자이신 변호사님이시죠. 영어도 잘하고 논리도 기가 막히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결집이 돼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상당히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 희망적이고, 아시다시피 지난 4.15 총선도 그렇고 이번 4월 11일 총선도 그렇고 다 부정선거죠. 4월 15일도 보면 그때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석 더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거의 63%대 36%,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조작했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도 다 조작이 됐죠. 그 결과 180석 압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양정철이가 자기 정기를 은퇴한다는 충격적인 인터뷰를 하면서 입술을 파르르 끄는 장면을 우리 민경욱 대표께서 그걸 잘 포착해가지고 공개를 했지만은 그만큼 엄청난 부정선거였고, 이번 4.10 부정선거도 지난번은 63대 36 아주 후반은 투표가 똑같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부정선거가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안 하고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부정선거보다도 더 지능적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더 광범위하게 경산시하고 대구 서구를 제외하고 거기만 본투표하고 사전투표가 값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도의 차이는 지금 조작됐다는 것이죠. 다만 경남 지방은 그 조작의 폭은 적고 다른 지역은 조작값이 더 훨씬 늘어났다는 거죠. 이번에 투표자 수율이 코로나 때는 것이 상당수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투표율 100% 나오는 것은 북한에나 저지른 일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수십 군데나 나오느냐 이거죠. 투표 용지도 비정규적이죠. 투표 용지가. 그래서 이러한 명백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4.15 총선 부정선거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고를 했잖아요. 저도 경고를 했어요. 트럼프 미국 공화당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아가지고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을 배신을 해가지고 대선에서 패배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총선에서 참패할 것을 제가 경고를 했고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부정선거 고발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다 예외 없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사실상 부정선거의 공범이거든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다툴 만한 그 후보들은 아예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공천이 결정되더라도 취소해버려요. 이런 전대미문의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집토끼를 공천에서 학살했기 때문에 한 명 제외하고는 다 모두가 다 부정선거 제소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참 엄청난 일입니다. 국민주권 우리가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 졌잖아요. 이런 엄청난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135석 민주당은 110석 25석이나 민주당이 졌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포함하면 넉넉하게 과반수 차지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을 해가지고 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해가지고 참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명백히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부정선거인데도 지금 국민의힘 부정선거 얘기 안 하잖아요. 한동훈 부정선거 얘기 안 하죠. 대통령도 기자 얘기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기자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질문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관위 뻘체제 세세 이런 엄청난 비리를 본다면 선거의 공정성에서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으면 저놈들이 화들짝 놀라가 전국의 주도권을 사실상 국민의힘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밀리면요. 이번에 특검 거부권 행사 이거는 잘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연사들 나오는데 뭐 특검 탄핵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되는 것을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바로 정권이 절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촛불 정권 그 민노총이 주도한 촛불 집회가 우리나라를 망쳤듯이 또 그래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보세요.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마치 지금 부정선거 조작된 이 결과가 민심인 것처럼 이렇게 제도권 언론들이 호도하고 있잖아요. 제도권 언론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저도 촛불 탄핵에 반대해가지고 촛불은 민심이 아니고 촛불은 국민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제도권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도권 언론이 이렇게 부정선거 보도하지 않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과거에 촛불 탄핵했던 그 민노총이 주도하는 소위 종북 세력들 이 세력들이 결국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4.15 총선 부정도 그리고 이번 40 부정선거도 저질러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있는데 헌법을 수여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주권이 강탈된 이 엄연한 현실에서 기업령을 상대권 기업령을 선포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만 가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는데 왜 예수님 명령을 따르지 않냐? 결국은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은 뭐냐? 부정선거 우상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국민의 명령이라고 봐요. 이번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18군데 선거구를 택해가지고 이번에 선거 소송을 후보들이 안 하니까 참 이건 진짜 대단한 결정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욱 대표님 국토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부정선거 투쟁하는 모든 단체 이때 국민들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열심히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국민 저항권 윤석열 정부한테 후보를 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촌철이 들어가지고 하면 결국은 지지율 떨어뜨리고 탄핵되고 가혹하게 정치보복대가 구속되고 엄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신 차리세요. 이럴수록 굳건하게 헌법 질서를 지키고 시험령 선포도 고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검찰을 통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공수처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만드는 공수처. 공수처를 통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도 탄핵과 가혹한 정치보복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거든요. 우리 국민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뭡니까?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일제 식민지 때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도구로 해가지고 2차 대전 참여시켜주고 우리나라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6.25 그 누란의 위기에도 소련과 중공이 사주를 하고 중공이 개입을 한 북한의 6.25 무력난투 때도 유엔군과 미군을 도와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한국 역사에 개입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4월 27일 여기서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부정선거 수사 촉구했거든요. 이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중공 강조가 뭡니까? 실리콘밸리에 해당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해당되는 첨단 산업 기지 아닙니까? 초토화됐습니다. 허구 그리고 우바 토네이도 해가지고 완전히 삭제돼.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선들로 옮겨가가지고 계속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공은 분명히 망합니다. 조지 프리드만이 예언했듯이 중공과 푸틴 다 독재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그 체제도 지금 식량난과 엄청난 위기에서 거기도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공을 망하게 하고 북한을 망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트럼프 공화당이 이번에 집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분담금을 늘리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왜냐? 트럼프 공화당이 지난번에 부정선거로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되면 부정선거 카르텔을 쳐부실 분은 트럼프 공화당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부정선거 카르텔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공화당이 되면 이 좌파 정권, 좌파 세력이 등장하더라도 꼼짝을 못해 북한에 송금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공화당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마시고 부정선거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부정선거로 잡아줄 때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하원의장입니다. 그 남편이 미국의 30개 주에다가 중공산 전자기업에 공급해가지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부정선거 카르텔을 작살납니다. 그거는 우리한테도 엄청난 좋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공화당에 우리가 분담금을 올린다는 것은 문재인이가 자꾸 북한에 포주를 하니까 분담금 내놔라. 그거는 문재인을 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우리 한국 정부 이번에 부정선거 당하고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분담금 내놔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가 좌파 정권한테 권력이 넘겨주는데 분담금 내놔라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트럼프 공화당의 이 설법이 저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인해가지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트럼프 공화당 당선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공과 북한도 망하게 되어 있고 푸틴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시절에는 세계에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트럼프가 겁이 났습니까? 조 바이든은 나약한 외교로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하마스가 헤즈볼라고 푸틴이고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트럼프의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방대 국토본 그리고 부정선거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 유튜브들 국민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 부정선거 집회에 적극적으로 앞서가지고 국민 저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한국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그 위기 때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개입해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국민 저항을 할 때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십자가를 지고 국민 저항할 때 부정선거에 저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가 너무나 부패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김명수 알박기 사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문재인 사람 아닙니까? 검찰도 알박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동훈 그 비서실장도 김영경이 아니었는데 김영경 의원이 문재인이가 당선됐을 때 기고문에서 뭐라 했느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안정에는 근로자는 없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는 문재인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았다. 얼마나 문바입니까? 아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난하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냥 극찬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한동훈 한때는 열광했지만 이 정치를 파악하고부터 제가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지금요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해야 되죠. 기존에 부정선거에 책임 있는 자들은 다 물러나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비굴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이재명이 하고 부모 동반으로 골프 치겠다 이런 발상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저게 비굴하게 보일 때는 완전히 다 됩니다. 저 사람들 3년 기다릴 사람들입니까? 대통령이 3년 임기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맘만 때때로 보이면 짓발려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치 보복 당하면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고난의 세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저기 대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